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4.10 총선과 관련한 전국적인 뉴스는 단연 민주당이 울산 북구를 진보당에 양보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울산 북구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총선 준비를 해왔던 북구 총선 주자들이 집단 탈당을 예고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울산 북구를 진보당에게 양보하기로 하자 반발이 거셉니다. 울산 유일의 야당 현역 재선의원으로 3선을 노렸던 이상원 의원은 승복할 수 없다며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여 년간 민주당 한길 인생을 걸어온 울산 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출마할 준비가 됐다며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이 의원과 경선을 준비해왔던 이동건, 백운찬, 박병석 예비후보들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으로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 단일화를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울산시당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며 집단 탈당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우리 예비 후보들 일동은 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으로 좌절하고 있는 북구 유권자들과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아무런 명분도 동력도 없음을 밝히며 집단 탈당 등 그 어떤 특단의 조치도 모두 당원들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선호 시당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시당에서 그러니까 재선위원이고 또 지금 상임위원장을 하시는 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야합의 결과라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울산 북구에서 민주당 진보당의 후보 단일화는 전형적인 정치 야합입니다. 민주당이 진보당의 야권 비례위생정당 참여를 대가로 사실상 울산 북구 지역구 하나를 내준 것입니다. 정치적 방향과 이념이 서로 다른 각각의 정당들이 오로지 의석 확보만을 목적으로 야합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청산되어야 할 정치 형태라 생각합니다. 북구로부터 시작된 민주 진보 진영의 연합을 계기로 연대 열기를 울산 전 선거구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의 각 야당은 지난 민주 진보 진영 연대 협약의 정신을 모든 선거구에서 반윤석열 1대1 선거구도를 형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은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과 북구 주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에 대해 여야 1대1 양강구도가 과연 어느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 진보 간 연대에 대한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될지 아니면 전 선거구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남구 을 후보 경선에서 박성진 예비후보가 심규명 예비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공천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박성진 예비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경선 승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굴하고 실현해 울산을 새롭게 도약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공천과 관련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도 어제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들의 정책 공약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채익 남구갑 예비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으로 울산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해 콘텐츠 산업을 지역 혁신의 거점 사업으로 도약시키는 한편 울산과 포항, 경주를 잇는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구의 김종윤 예비후보는 버스 정책 개편으로 어르신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야간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심야버스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북구의 박대동 예비후보는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특화단지 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보호, 북울산 우체국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울주군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예비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온양읍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온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울주군이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온산읍 주민들로부터 유치 의향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정지 인근의 온양읍 주민들에게는 매립장 조성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 출마 예비후보들의 입장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 출신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 자유우파시민연대라는 단체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이후락 장군의 울산 산업화와 인재 양성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울산시와 시의회, 울산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HD현대중공업이 함정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방위사업청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상인은 오는 27일 방위사업청의 함정건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면 회복기에 접어든 조선산업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나아가 연간 1조 원대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선 사업 부문을 축소시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상인은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자격 심의를 통과해 새로운 호황기를 맞은 조선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외부 활동이 크게 줄면서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새로운 체육활동 일상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외부 활동보다는 방역에 집중했던 코로나19 유행 기간. 체육 등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탓에 학생들의 체력 수준은 코로나 기간 이후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6년간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까지 1등급 비율은 9%대 이상을 유지했지만 코로나 이후인 지난 2020년부터 6%대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울산시 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고 일상 속 체육 활동을 늘려 학생 체력 수준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생 건강 체력 회복과 체육활동 일상화를 통해 우리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체육활동 일상화를 위해 아침 틈틈 짬짬 운동과 꾸미움 스포츠 교실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틈틈 짬짬 운동은 아침과 점심시간, 방과 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에선 학교 스포츠 클럽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꾸미움 스포츠 교실은 초등학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능 있는 학생을 조기 선발해 학생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교육청이 지원하고 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에서 운영해 학생 선수 양성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두 프로그램의 희망학교와 지원 종목을 선정해 지원하고 학교 체육관 설비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저하된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체육활동 일상화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4일까지 내년도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발 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제공과 복지 증진,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구군에서 개발 제한구역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울산시로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뒤 9월쯤 최종 지원 사업 여부를 확정짓게 됩니다. 주민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구군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70에서 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 차세대 전지연구 개발센터 강당에서 제5회 울산 수소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행사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발전 공로로 SW 이노베이션 송현도 대표이사 등 7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사에서는 또 울산시와 현대차, 롯데정밀화학, SK케미칼, 울산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등 7개 기관이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이 계획에 따라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와 울산 공업축제 등 울산 지역 96건의 지역축제와 5개 행사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첫 점검은 오늘 북구 강동 몽돌해변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장에서 행사 개최 전 울산시, 구군, 소방, 경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이 안전점검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96건의 지역축제에 대해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지적사항 585건을 발견해 축제 개최 전 보수와 보강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길 중구청장에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데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구지역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이번까지 김 구청장이 중구의회 회기 중 해외에 나간 게 5번째라며 본인이 제출한 2024년 사업 계획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청취하고 개선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잊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2번은 출국 일정이 취소됐고 1번은 정례회 기간 전 입국해 회기 중 해외 출국은 2차례였으며 이 가운데 1번은 공무로 인한 출국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인 휴가는 사전에 의회에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구 우정동의 모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공사와 조합원 간 갈등은 중구청이 적극 대응해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재환 중구의원은 어제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우정동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와 조합원들의 갈등을 중재할 것을 중구청 소관부서에 요청했지만 할 만큼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공무원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해결책을 내지 못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갈등 당사자 간의 입장 조율 자리라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가끔 중복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깜빡 잊고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 남구청 직원들이 오남용 방지 약 달력을 만들어 가정의 방문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 일주일 하루에 4번으로 구분된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이 달력은 만성질환이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약 복용 시간을 헷갈려 오남용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 달력입니다. 아침에 드신 약이 없거나 하면은 먹었구나 하고 예.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넣으셔서 이제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으셔서 까먹지 않고 다음에 이렇게 드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남구청이 독거노인들의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2천여 가구에 직접 방문해 나눠주는 약 달력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관내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올바른 투약 관리와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 오남용 예방 그리고 규칙적인 복약 관리를 돕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혈압약과 당뇨약 같이 하루라도 거르거나 약을 먹었는지 헷갈려 중복 복용을 하게 되면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 달력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저녁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오늘 먹었나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내가 그거 안 먹었는가 보니까 진짜 먹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남구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약 달력을 독거노인 가구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달력에 붙은 작은 주머니 하나가 독거노인의 잘못된 약 복용을 막고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쉼터 프로그램이 치매 중증화 예방과 가족들의 부양 부담 감소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쉼터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실버 체조와 음악, 미술 등 인지와 소근육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의 정기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치매 환자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낮 시간 동안 가족들의 부양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과만 11범인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차량까지 몰수당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11차례나 처벌 전력에 있는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직권으로 구속한 데 이어 압수한 차량에 대해서도 몰수를 요청해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 근무를 서던 경찰관 2명이 발빠른 대응과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은 70대 남성을 살려냈습니다. 울산경찰청 1기동대 소속 김미경 경장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51분쯤 남구 신정시장 인근에서 교통 근무를 서던 중 제대로 걷지 못하던 7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함께 근무하던 최규태 경위에게 지원을 요청해 최 경위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고 김 경장은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동구 청년센터에 이어 청년문화예술 거점 공간인 동구 청년 스테이지 1의 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청년 스테이지 5는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공연과 전시 등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청년 소통 공간,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은 청년 스테이지 1을 통해 문화예술 영역별 청년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고 이어 버스킹 장비를 대여해주는 청년 버스킹 창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가 잇따르자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입문 잠금장치 개방 특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4일 창단한 특수대응단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남구 야음동 재개발 구역에서 화재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잠금장치 구조 원리와 방화문 강제 개방, 현장 활동 주의사항 등에 대해 특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